드디어 뉴진스 한이의 국정검사 출격이 결정됐습니다. 어젯밤에 포닝으로 팬들에게 먼저 공지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멤버들과 팬들을 정말 아낀다는 그런 마음이 엿보여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정검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감동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면은 그 의원들이 이것저것 질문도 할 거고 엄청난 심적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검사에 출두하는 것을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게 아이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겠지만 특수직 종사자들도 일종의 노동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따돌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국정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긋지긋한 거짓말로 가득한 언론 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빨리 다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한이가 국정검사에 나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정검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는 거죠. 이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고요. 거기 가서 좀 말실수를 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이니까. 대신에 그 참고인이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는 굉장히 달라지죠. 문제는 이 증인인데 이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도의 김주영 씨가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죠. 이 증인은 위증을 하게 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잘 처벌을 하진 않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이제 위증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위증으로 처벌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주영 씨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안 요원이 이미 한이한테 이실직고를 했던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던 장면은 삭제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정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보안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삭제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 수많은 거짓말로 얼룩져 있는 그런 언플들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봐야 알죠.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김주영 씨를 요리를 하는가 이게 또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정해질 것이고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던 그런 범죄자들도 팀 버니즈에 의해서 고소고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아무개 씨랑 조아무개 씨 등등 여러 아무 개저씨들이 처형이 됐는데 처벌을 받아야겠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방심위 사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민희진 대표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공익 제보를 했을 때는 되려 이제 공익 제보를 했던 본인들이 그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하고 1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심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경찰이 조사 안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처벌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은 또 행동이 옮겨야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뭔가 좀 거대한 정경유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공상을 해봅니다만 아마 높은 확률로 정경유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일개의 기업이 이렇게 배째라하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 완전 똥배짱이잖아요. 개인들한테 고소 남발하고 막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막 남발하고 이러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중들의 인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용이 형이 맨날 카메라 앞에서는 귀여운 척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귀여운 척을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싶으니까. 삼성 안 그래도 요즘 되게 어려운데 국민들의 인기라도 좀 받아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미움까지 받아버리면은 답이 없으니까. 재벌이자 총수이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또 귀여운 척을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게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아왔던 하이브의 모습들은 전혀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국민들을 상대로 막 고소를 남발하고 막 전략적 봉쇄 소송을 쓰고 막 이런 거는요. 그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제가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란의 투마즈 살레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래퍼가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 가지고 그냥 뭐 벌금 내고 뭐 징역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올해 7월인가 해서 사형 선고는 기각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다가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올해 7월이 될 때까지 몇 년 동안이나 징역을 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 사형 선고 때려놓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풀어준 거예요. 개인을 향한 국가의 폭력이죠. 이런 나라가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란이랑 똑같은 나라가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개인한테 향한 그런 폭력이잖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0년대에도 막 경찰들이 사람 때려잡고 그랬잖아요. 더 올라가면 일제시대에도 일본 앞잡이들이 조선인들 맨날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요. 조선인들 맨날 두들겨 패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국가가 개인들을 향해서 행해지는 그런 폭력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재국가나 뭐 좀 후진국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막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일개 기업이 개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악용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국가의 이런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베들이죠. 보면은 그 뉴진스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뉴진스 욕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말투가 어디서 쉰내가 겁나 납니다. 이 말투가 어떤 말투인가 몰라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검색해봤더니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일베라는 그런 극우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투를 쓰더라고. 보면은 말투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10몇 년 전에 이렇게 막 사람들 모욕하고 막 홍언이 뭐 좌판이 막 이러면서 모욕을 하던 그 버르장머리를 못 버리고 이제 뉴진스한테로 옮겨온 거죠. 이런 인간들은 척결 대상입니다. 같은 국민이 아니에요. 일베라고 하면은 사실 뭐 보수든 진보든 다 싫어하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보수 쪽에서는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품격을 다 말아먹으니까 싫어하는 거고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막 이런 식으로 막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극우니까 싫어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필요가 없는데 자꾸 바퀴벌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신 좀 차리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리세마라라고 해서 좋은 캐릭터가 골라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게임을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빨리 리세마라를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좀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뉴진스 사태를 겪으면서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이해해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이렇게 뉴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다 예쁘고 잘생겼거나 최소한 외모가 중상은 됩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외모가 조금 약간 중간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이나 지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매너도 잘 지키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을 관리하면은 뉴진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다 오잖아요. 뉴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한테 반말부터 합니다. 이 사람들 저 만나면은요 반말 못 하거든요. 강냉이 다 털립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깐죽된다 이거죠. 그러나 뉴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존댓말을 해요. 그리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연대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뉴진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항상 보면은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못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모 비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저씨들인데 아저씨들 중에서도 참 못생겼어 보면은. 여기 고소고발 하신 이분도 보면은 키도 좀 약간 훤칠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트렌치 코트도 예쁘게 입어가지고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뉴진스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진호처럼 하고 다닙니다. 어릴 때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막 왜소하고 얼굴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지능이 낮아요. 지능이 낮으니까 맨날 욕 얻어먹는 걸로 이제 방송을 하잖아요. 답이 없다. 저런 거는 이제 자신의 자존감도 무너뜨리고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저런 식의 이제 방송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보면은 인간의 껍데기를 쓴 이제 바퀴벌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피로도가 완전 끝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곤 있지만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은 낼 수가 있어요. 왜? 얘네들을 처벌을 하고 얘네들이 감옥에 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막 힘이 엄청나게 솟구칩니다. 감옥 가야겠죠. 당연히 감옥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놈들이랑 그다음 사기꾼들은 결말이 100% 감옥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존재들을 어떻게 사회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남들에게 해를 안 끼치면 다행인데 100% 해를 끼칩니다. 거의 무슨 연가시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요가 단체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수강생이나 신도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세뇌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홀라당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종속이 되어버리죠. 사이비에 이제 종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 사이비 종교의 노예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도 결국에는 쓸모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늙고 힘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지. 쓸모가 없어지면은 이제 그 사이비 종교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완전 그 연가시 같은 그런 인간들이거든요. 이 사이비 종교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연가시가 그렇잖아요. 사마귀한테 들어가서 사마귀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런 다음에 사마귀가 죽을 때가 되면은 사마귀를 물 쪽으로 유인을 해서 이제 거의 빠져 죽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이제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나 사기꾼들의 특징인데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인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말이 감옥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지만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뉴진스나 민희진 대표에게 닥쳐온 그런 일들은 어떤 뭐 정치적인 내용이라든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라든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사회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심위 사건만 해도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민희진 대표도 초반에는 가해자였지 않습니까? 배임을 했던 가해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도 하고 해명을 하면서 가짜뉴스들을 다 논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었는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민희진 대표가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계속 승진에 승진만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일이 터지고 막 방심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터지고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서 뉴진스나 민희진 대표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좀 독재국가 같은 이 지금 사회 분위기를 다시 한번 선진국의 시민의식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뉴진스 한이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네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 호주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 국가도 아닌데 한국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고 또 팬들이나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힘을 쓰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시작을 한 그런 사건이지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입법에 참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악법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영상 설명에 보시면은 국민청원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모였는데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인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딜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사회가 바뀌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